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오늘은 그런 미래의 후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1938년부터 하버드에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 724명의 사람들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추적했어요. 이 연구를 맡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생 후반기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족과 친구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인간관계에 더 신경 쓴다고 합니다.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해요. 그 후회의 이면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행복과 건강의 핵심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50세 때 인간관계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어요.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흔히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안정과 관계가 훨씬 중요해져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해요. 월딩거 교수는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둘러싸인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관계의 질에 집중해야 해요. 수많은 지인보다는 몇몇 깊은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깊은 관계의 사람이 100명의 얕은 관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과 자신의 내면을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의 외면과 비교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당신 삶의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행복은 감정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와서 브룩스 교수는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행복이 선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행복은 단순히 외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대요. 브룩스 교수는 행복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즐거움, 만족감, 그리고 목적을 꼽았어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특성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본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면 우리 행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부정적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긍정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식해야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대요.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마음을 챙기는 연습이 도움이 돼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뇌의 감정 반응 부분과 이성적 사고 부분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대요.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여서 부정적 감정에 덜 휘둘리게 해준다고 해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간단한 습관은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브룩스 교수는 감사함은 행복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부정적 감정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화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음을 불안은 준비가 필요함을, 슬픔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대응할 때 감정은 우리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정 관리가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년 이후 사람들은 긍정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과거를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며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더 선택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정서적 행복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 번째 지혜는 삶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랑클 박사는 나치 수용소 경험을 통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프랑클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를 통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는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목적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이었죠. 프랑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삶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일, 예술, 봉사 등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때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프랑클의 관점에서 고통 자체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고통이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가장 견디기 어렵지만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으면 그것은 도전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누리며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더 잘 대처한대요. 프랑클은 행복을 겨냥하지 말라. 행복은 추구할수록 더 멀어진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해요. 네 번째 지혜는 몰입은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칙센트미아이 교수는 몰입 이론을 통해 행복의 중요한 측면을 발견했어요.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감각을 잃고 자아를 잇는 최적의 경험 상태를 말해요. 칙센트미아이 교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최적의 경험은 단순히 휴식이나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중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강도 높은 활동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조건은 도전과 능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해요. 너무 쉬운 도전은 지루함을, 너무 어려운 도전은 불안감을 유발한대요. 자신의 능력을 약간 넘어서는 도전을 선택할 때 몰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조언이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와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활동에 대한 완전한 집중이 필요해요. 칙센트미아이 교수에 따르면 몰입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활동에 너무 몰두하여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집중 상태가 바로 몰입 경험의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과 인식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거나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몰입 경험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대요. 연구에 따르면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대요. 흥미롭게도 즐거움을 주는 수동적 활동보다는 도전적인 활동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더 많은 몰입 경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탐색해 보세요. 일, 취미, 관계 등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도전의 수준을 높여보세요. 몰입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상태를 벗어날 때 생긴대요. 실력이 좋아질수록 그에 맞는 더 큰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걸 최대한 줄이세요.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집중할 수 있게 조용한 공간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활동에서도 몰입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요리, 정원 가꾸기, 독서, 심지어 청소와 같은 일상 활동도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평생 배우는 자세가 마음과 정신을 젊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속 배우고 궁금해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를 잘 쓰게 도와준대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웩은 사람의 생각 방식이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연구했어요. 그녀는 두 가지 생각 방식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성장형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부족하더라도 노력하고 배우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고정형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 이래, 바뀌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한대요. 연구에 따르면 성장형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더 잘 배우고 도전도 더 잘한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일은 우리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머리를 건강하게 지켜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머리를 자주 쓰는 노년층은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대요.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풀기 같은 활동은 뇌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요. 또한 이런 활동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잘 몰랐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익숙한 것만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나 활동에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소규모 강의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집에서도 쉽게 좋은 교육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해요. 새로운 것을 처음 배울 땐 실수하거나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럴 때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세대 간의 교류는 마음을 더 열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 배우면 더 힘이 나요.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서로 배우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책임감도 생겨요. 결국 배움은 평생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꼭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마음이 바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제 이런 지혜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매일 15분 정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핸드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 자주 연락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연결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은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매일 아침 5분 정도는 숨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힘이 길러진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을 10분, 15분처럼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땐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왜 고마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기분을 더 밝게 해주고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담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한 가지씩 누군가를 위한 행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내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줘요. 작은 친절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피하고 한 가지 중요한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집중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면서 몰입하는 경험을 쌓아보세요. 또 자신이 푹 빠질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즐거움과 도전이 함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에 시간을 꾸준히 쓰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달 한 권씩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처음 접하는 주제를 읽어보는 건 뇌를 자극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거나 짧게 정리해보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6개월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외국어 배우기와 악기 연주, 요리처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걸 골라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과정 자체를 즐기는데 집중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마음을 담는 자세예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계속 실천하면 우리 삶은 천천히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기억하면 좋은 5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지혜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와 실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 그림만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림은 예쁘지만 진짜 갈증을 해소해 주진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 작은 결심 하나, 짧은 대화 하나에서 변화는 시작돼요. 오늘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들이 내가 바라는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해줬을까?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쌓이면 점점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의 선택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조금 불편하거나 용기가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런 선택들이 오히려 더 적은 후회를 남기게 된다고 해요. 내 마음속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인생은 길기도 하지만 또 짧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후회보다는 만족이 더 많은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